근데 이런 오피스텔 투자도 장점이 있거든요. 역세권 상업 위치에 위치해가지고 교통이 엄청 편리해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이제 근로자분들은 사실 선호하는 주거 형태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인천 수익률로 봤을 때도 1억 이상 되는 빌라들이 2천에 40, 뭐 1000에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역별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1000에 70까지 나온다고 하면 사실 나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엄청 편해요.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렇게 한 건물로 크게 있는 경우 그 건물 내 부동산에서 관리를 다 해줘요. 뭐 임차인 구하는 거 하며 수리하며 임차인이 뭐 요구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임대관리 대행업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중 일부 한 5만 원 정도 내면 다달이 내면 공실이 있든 없든 자기가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넣어주게끔 관리를 해주는 임대관리 업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에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기본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1인 가구들한테 엄청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최초 이렇게 분양받을 때는 사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세금이 소형 아파트 취득세는 1.1%인데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예요. 그래서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수로 월세 흐름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풀옵션으로 들어있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월세분들은 그냥 사실 빌라나 이런 거는 도배장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이 세탁기 고장났다고 해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풀옵션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풀옵션들을 다 거의 갈아주거나 수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대출 물어보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일 가격대 그리고 동일 평형대 그 연식 기준의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이 적게 나와요. 그런 이유가 아파트 면적이 아까 2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용률이 얘는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는 보통 전용률이 80에서 90까지 나오거든요. 구축은 90이 넘고 요새 신축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으면 그 전용률이 낮다는 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용률이라는 것은 여기 이 22 있죠. 분양 면적. 아 이거 분양 면적이에요 얘기하는 그 면적에서 복도라던가 층계라던가 관리사무소 이런 면적들을 다 빼고 내가 우리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 보이는 면적의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이 얘는 오피스텔은 이 22라고 하면 50% 정도니까 10만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그 이상이니까 8이니까 1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률이 낮고 전용 면적이 결국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전용 면적이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분양을 받더라도 똑같은 면적을. 그래서 전용률이 높다는 건 전용 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너 전용으로 쓰는 면적이 작잖아. 소형 아파트보다 작잖아. 그래서 넌 대출을 50에서 60%만 해줄게.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넌 그만큼 낮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대출을 사실 다 안 해줘요. 신용을 넣어도 60에서 70까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잔금 납부할 때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대출이. 그래서 신용 얹고 하면 대출 이자도 조금 더 비싸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뭐 프리미엄이 붙는다 어쩐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추후에 입주한 이후에도 10년 지났을 때 시세 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이 더 많아요. 제가 수원 사는데 수원역 근처 그리고 수원시청역 근처에 오피스텔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걔네가 10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10년 전과 지금과 가격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시세 차익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여기 개통했는데도. 그래서 시세 차익이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수익성이 좋다 한다면 막
공급이 막대거든요. 조그만 땅이 있어도 아파트는 뭐 지켜야 될 기준들이 많은데 오피스텔 건물 조그맣게 올리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2, 3개월 안에도 금방금방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얘랑 동간 간격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짓겠어요. 수익성만 생각해서 저런 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무 추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마곡지구에서 제가 그 일반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다음에 일반 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아라.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분양사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일반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환급 받으려고 세무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환급받는 과정을 모르니까 또 거기에 세무사를 쓰긴 너무 아까워서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세무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거용으로 놓을 거예요? 사무용으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거용으로 놓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벌금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곡지구, 이렇게 지구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세무서에서 인력을 따로 빼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구만 뒤져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곡지구 곧 나갈 거예요. 출동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환급을 안 받았어요. 근데 환급 안 받는 게 잘했죠. 그래도 나중에 팔 때 다시 또 환급 받은 거 토해내려고 하면 또 복잡한데 어쨌든 100피에 팔았으니까 나름 위안을 갖고 그리고 난립 가능성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익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아까 마곡지구가 새로 빈 땅이 있는 데다 막 짓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빈 땅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막지 않았으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슬럼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오피스텔의 나쁜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가지고 오피스텔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월세 흐름을 만들 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나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좋은 주택들이 중에 하나이긴 해요. 수익성 부동산이 뜨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오피스텔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사실 현금 흐름을 만들기는 사실 되게 좋은 주택이고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거든요.